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요. 건설사들의 횡포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받는가 하면 계약금을 또 뭐 20%까지 올리는 그런 건설사들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배짱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건설사들이 횡포를 한다? 이거 안 되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비교 분석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 챙겨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797-0300번으로는 문자 남겨주시는 번호예요. 질문 간단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공포가 지금 이만저만 아닌 것 같아요. 점차 그렇죠. 좀 심각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님, 그러니까 막 얘기로는 이제 메르스의 감염 그 확산도 문제가 되긴 한데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혹시 부동산 시장에도 좀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메르스라는 부분이 그 이제 호흡기 질환이지만 일단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신체 접촉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 지금 뭐 휴교령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수가 운집돼 있는 곳들을 이제 그 많이 그 안 가려는 추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양 열기, 상가, 오피스텔, 이 아파트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현장에서 모델하우스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많이 뭉직했다면 네. 그런 부분 수요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공포가 계속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열기가 식어갈 수밖에 없는 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1, 2, 3월 달 또 작년 하반기에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요, 굉장히 뭐 몇백 메터 줄이 서 있다. 이 분양 열기가 뜨겁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 경기를 생각한다면 아 나도 조금 지금 분양 시장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로 확산이 된 부분 케이스가 지금 이제까지 끌어왔다면 네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사진이나 그런 보도 자료는 있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된 곳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서서히 약간씩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분양 열기도 과했던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혀 뜻밖의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좀 식어갈 수 있다는 부분 또 지금 분양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한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미분양 돼가지고 굉장히 할인 분양도 하고 시공사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뭐 물반 고기반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전혀 뜻하지 않은 형태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식어간다면 조금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이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어떤 관련한 사태가 더 확산되지 말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또 연결을 지을 만한 고리가 분명 보여요. 시장 분위기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화성시 일동탄에 네. 살고 새로 이제 전세로 살고 있고요. 이 동탄에 제가 들어가려고 네. 분양권 부동산에서 이제 분양권을 샀어요. 네. P 7,800 주고요. 33평. 예, 예. 하나 거요. 한화 아파트로. 예, 하나 아파트 시범 단지고 역세권이에요. 예, 예. 예, 뭐 내년에 6월에 KTX 생긴다 그러고 2021년도에 이제 GTX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같은 역세권에서 이제 KTX, GTX가 생기는데 예. 요 하나하고 이제 역세권하고 시범단지고 이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가 형성이
이제 가면서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필주고 산 거는 이제 지난 4월 초에 그걸 샀어요. 분양권을. 네. 예, 그런데 피가 지금 저 6층이고, 지금 로얄층은 뭐 거의 이제 뭐 9천에서 뭐 1억 아니면 1억 천, 네. 뭐 대초까지 한 1,000만 원 끼워서 1억 천 이렇게 와. 가는데, 네. 이렇게 많이 피가 붙은 거를 주고 사서 들어가도 지금 안 사신 앞으로 거죠? 전망이 이걸 사야 될까 어떨지. 말까 이거 고민하시는 거죠? 아니 일탄에 계약은 했어요. 네네. 명의이지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아. 이제 예예. 근데 어떻게 해야 요거를 될까? 지금 또 다시 제가 이거를 명의이전 한 다음에 내놓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이제 동탄 2기 신도시에 예. 또 시범지구의 그 한화 아파트를 일단은 계약을 해놓으셨어요.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지금 거기가 분양 금액이 대략 한 1,100, 1,200 정도 되죠. 33평 기준으로 한다면 한 3억 7, 8천 갔을 거예요. 예. 아마 3억 7,100 정도.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게 한 7천 몇백만 원을 주고 샀는데 예. 지금 7,700.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7,800. 조금 더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 예. 자, 요게 조금 나중에 입주 단계 때 과연 그 뭐 1억 그 이상 이렇게 가격이 뛸 것이냐 아니면 그게 지금이 혹시 꼭지점이라면 차라리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라고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자,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살 경우에 이제 한 2년 정도 살아야지 이제 양도세를 안 내는데요. 그때 네네. 이제 2년 뒤 살다가 2년 뒤에 다시 관망을 보면서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때 뭐 매도를 하고 뭐 그때 되면 또 2년 뒤에 또 뭐 물량이 또 나올 것 같고 그때 뭐 2년 뒤에 다시 봐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예. 자, 일단은 그 화성 이제 그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1만 5천 가구예요. 예. 즉 지금 이제 동탄 1기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네. 이쪽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이렇게 옮기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탄 1기 신도시라든지 또 병점이라든지 수원 이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전세 비율은 거의 매매 금액하고 지금 비슷할 정도로 전세 수요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 대기라는 거는 그만큼 이쪽으로 집을 이제 사서 구입을 하려는 부분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든 택지 지역 같은 경우 이 시범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가격의 어떤 다른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았을 때는 통상 이제 150%고요. 적은 경우 120%예요. 통상적으로는 한 130, 40%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그 동탄 2기 신도시 시범지구가 아닌 지역에 시세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1,000만 원에서 1,100 정도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7천, 8천이다라고 한다면 분양된 금액에서 거의 지금 1,350에서 1,400까지 돼 있는 금액 구조예요. 그럼 아까 예상대로라고 한다면은 1,5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갈 수도 있다는 게 언제쯤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분양 열기가 가속화돼서 예를 들어 내년 정도에 KTX 노선이 좀 개통이 된다.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그때까지 갈 공사는 커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다수의 일반 물건들이 한 1,000만 원, 1,100짜리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 그 시범지구가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시세가 평당 1,500 갔다가 다시금 정상적인 평당 한 1,300골로 내려앉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대략 1,300, 1,350, 1,400이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고 기다려야 돼.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은 2년 동안 살면서 비과세권을 갖춰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그 어떤 양도세율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면 1년 지나서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년만 지났다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더라도 그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맥스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구입하신 지가 언제라고 하셨죠? 올 4월 초요. 자, 5월, 4월 초면 적절하게는 그야말로 내년 5월 달 정도가 아마 매도 적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때 돼서 지금보다 프리미엄이 거의 몇 천이 더 붙는다. 즉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간다 그러면 그 이상 튀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그때를 정점으로 삼아서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한 내가 이익분이 2, 3천 한다면요. 사실 세금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삼고 가는 게 낫지. 이 입주를 해서 또 다시 이제 그 2년 동안 비과세 여건을 갖추겠다고 욕심내다 보면은 또 다시 물건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놓는 물건도 많아지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다시 분양권 샀던 거를 지금 다시 매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내놓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 전매 차익이라는 거는 약간 투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1년 정도만 딱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년 5월 정도에 계획을 해보세요. 내년 5월요? 네.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 한번 하기가 한번 힘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 뭐 사실은 이제 정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확인차 이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여유는 두시되 타이밍은 놓치면 안 됩니다. 1년 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1년 뒤에요? 네.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매도 타임을 지금 내년 내놓지 5월쯤? 말고 네. 내년 5월에 들어가 입주했다가 5월쯤에 매도를 하라.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마음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당장 그냥 좀 약간의 차익을 놓고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솔직히 이해를 그래요. 하셔야 되냐면 지금 분양 열기가 그때까지 갈 것이냐도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세금을 44%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익분보다는 작을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봐서 시범지구는 항상 탄탄하게 그냥 분양 열기가 좀 식는다고 손 치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이주 수요가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양 연기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범지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이라고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끌고 가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거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도봉구 창일동에 그 사단지 집을 거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세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은 언제쯤 곳에요? 매도를 같은 해야지 곳에? 좋을까? 시기가 언제쯤 될까 하고 같은 아파트? 고민했어요.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사단지. 창동에 있는 4단지? 예, 사단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적어하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창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 주공 사단지요. 주공 사당지면 이제 녹천역 근처잖아요. 예. 자, 지금 공기는 참 좋아요. 공기가 좋죠. 예. 근처에 이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요. 예. 하나는 세를 놓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면 언제쯤 돼야 될지 궁금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창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1, 2, 4단지하고 또 많게는 19단지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자, 여기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지하철 예. 1호선 변이구면서요. 예, 그 밑에 이제 사호선이다. 초안산이라는 산자락이 예. 있으면서 예. 그야말로 살기에는 좋은 또 거주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평당 한 예. 1,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일단 이 지역 창동이 읽어주고 있는 평당 시세가 얼마만큼 좀 상승의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게 없네요. 예, 상승이 창동에 안 있는 돼요. 아파트들이 좀 노후됐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90년도 초반에 입주한 이런 아파트들의 과연 기대치는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리모델링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 보통 이제 재건축이요. 주거 아파트 보통 보면은 이제 5층짜리 이제 그 저층으로 대지분이 좀 많은 아파트 그리고 여기처럼 15층형 아파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을 계산을 해서 예.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나중에 좀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금액 구조냐라고 하면 큰 이익은 없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희망이 왜냐하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현재 평당 1,100에서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되는데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낸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되는 금액만큼 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익이 크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예산에.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봐야 되냐면 이쪽 분위기에서 읽어주는 뭔가 좀 주변 지역의 인프라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한다면 이 노원역 근처에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한 예. 부분 예.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7개 광역 거점으로 지금 도시계획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노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작년부터 해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창동역이라든지 지금 살고 계신 녹천역 근처에 있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움직임이 없어요. 크게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래요.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올 초반 이 상반기에 거래량이 늘어났고 가격이 오른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예. 여기는 사실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만 전부 다 조금 늘어난 정도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예.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현지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은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되팔고 또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거주면 더 늘어났지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이익, 뭐 거주지를 바꾸면서 그게 이익 없네요. 내기는 예. 어려우니까요. 예. 거주 형태는 그냥 놔두시고 또다시 하나를 더 갖고 계신 분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글쎄요. 요즘 네. 투자 방향성은 살기는 좋은데. 예, 살기는 좀 이게 이런 거를 예, 뭐냐면 예. 실속형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교통도 괜찮고 살기도 예, 좋고 예. 공기도 좋고 예, 여러 가지 예. 측면이 있는데 측면에 분명히 이 그게 근처에 없더라고요. 인프라가 맨 공원만 생겨갖고요. 그렇죠. 예. 좋아지는데도 발전성이 없을 것 불구하고 같아.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가 어떻게 보면 초안산 말고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북한산 자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특별한 그 가능성은 크게는 없는 겁니다. 예, 없을 것 같아. 예, 저도 예,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거주하는 주택은 사시고요. 나머지는 그 전세 만기 매도하고. 시점에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또 다른 투자처를 삼아서 거기서 이익을 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중개업소에 한번 내놓기 시작한다면 그것부터 행동에 변화를 계획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꼭 행동을 해보세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세요? 예, 저 문정동 건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2005년도 8월에 구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으면 해요. 아, 네. 추가비용 최소화하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이 문정동 건영 아파트 전망이 네. 어떻게 계속 소유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판다면 그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고요.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세 번째로 이 건영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새로 살 때 다시 이 건영 아파트가 32평하고 36평이 있는데 네. 같은 아파트 내에서 36평짜리로 이동을 하면서 그 건영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 자녀 학교 근처인 가락 쌍용 1층 아파트 쪽으로 평수를 줄여서 네. 평형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 세 가지를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요약해서 딱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그 지금 말씀하신
문정동의 건영 아파트 하면 네. 일단 그 8호선 장지역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예. 자, 일단은 그 배후 주거지가 이제 문정 도시개발구역해서 법조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다. 더더군다나 요즘 그 위례신도시에 대한 그 분양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쪽 일대 주택 가격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뛴 장점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세로 본다면요. 지금 32평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억 중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세로 따진다면 평당 한 1,700, 800 정도가 될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입주한 지가 지금 96년에 입주를 했어요. 한 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위례 신도시라고 한다면 지금 평당 1,800에서 2,000까지 지금 그 금액이 형성돼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노후된 아파트가 과연 얼마만큼 향후에 가치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위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송파 파인타운 즉 장지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로 건너편에 그 송파 파크 하이비오라는 아파트가 또 입주 예정에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또 얼마인지 이런 걸 계산해 본다면 지금 건너편에 있는 송파파크 하이비오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당 한 2천 정도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시세입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신규 아파트가 금액 형성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문정동 건영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지금 싼 편은 아닌 거예요. 네. 자, 지금은 어쨌든 간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형성이 돼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그 문정 도시개발 구역이 또 이제 법조타운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문정동 건영 아파트도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인기몰이란 게 다만 얼마나 시세 차익, 즉 거래량이 좀 늘은 상태에서지 많은 분들은 위례라든지 파인타운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쪽으로 넘어가려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장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금액도 낮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건영 아파트에 32평을 살고 있는데 36평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안 맞아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네. 자, 그래서 32평을 오히려 사는 게 더 현실적이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지금 저쪽 위로 가서 그 경찰병원역 근처에 있는 가락쌍용 1차 아파트를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자, 가락쌍용 1차는 그 세대수가 2,000세대 정도가 되고 일단 그 입주 연도는 거의 비슷해요. 96년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장점이 있다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3호선 경찰병원역 근처에 있다는 거 하고, 또 도보로는 계룡역 그 이제 5호선이라든지 또 8호선이라든지 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하고, 가장 큰 핫 이슈는 옆에 있는 성동 구치소가 이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 계획이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잡혀는 있어요. 예. 근데 과연 얼마만큼 그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자꾸 발걸음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선은 이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는 시기보다는 문정동에 그 법조타운이라 여러 가지 업무시설군이 들어오는 시기가 더 빠르다. 즉 지금 가격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현재 있는 문정동 건영 아파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즉 제가 얘기하는 건 문정동 건영 아파트에서 좀 거주를 더 하시다가요, 예. 내년 초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경우라면 그야말로 피크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일단은 아직은 위례신도시가 입주 전 단계고, 요 건너편에 있는 송파 파크 하이비오도 이제 입주 전 단계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내년 봄쯤에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쌍용 아파트로 갈아타게 될 경우에 또 그 이후로 2017년도에 구치소에 대한 이전 계획에 따라서 가격이 좀 상승 있는 그런 여지에서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즐겁게 거주를 하시고
내년 봄쯤 해서 매도, 그리고 매도 이후에 그 당시에 가락상용 1차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꼭 가락상용 1차가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는 그때 가서 좀 한번 미리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아파트 꾸준히 하기에는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신축 아파트로 가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과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거주 겸 투자를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대기 중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면 부동산에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2077-6392번 통해서 매물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이해나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함께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은 이런 쪽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수희 소장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복합 미디어 업무 단지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서요. 지속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 일단 한 가지 있고요. 나머지 두 개 점검해봅니다. 선생님. 네,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재건축 이주 수요와 그리고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에 따른 후광 효과로 시세 차익 가능한 강남구 개포동 매물과 그리고 다양한 지역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보장된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박준현 소장께서 오늘 두 가지 준비하신 거고요. 그중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 먼저 보겠습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모든 매물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드리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로 임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저렴한 분양 가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여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투자금 7천만 원으로 10.4%의 높은 수익률이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학군 수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에 걸맞게 개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명문 학군 등이 형성되었고 대치동 화강과 가깝게 위치하여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이미 학군 수요에 의해 지역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더해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현재 개포 주공 2단지가 이주를 시작했고 올 8월 개포 시형 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수요에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여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수한 황금성을 갖췄는데요. 강남 지역은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시킴으로써 지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황금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네 하면 학군 좋고요. 또 인근 지역에 또 역 있고요. 뭐 등등해서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교통적인 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3호선 내북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는데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그리고 3호선과 분단선 황승역인 강남 수서역은 2016년 하반기 수서 평택 간 고속도로 KTX가 들어서고 더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의 역사 건설까지 예정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더불어 복합 황수센터의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쇼핑센터도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통망 구축으로 경부, 호남 등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도시 고속도로 그리고 도심과 연계되는 한강다리 그리고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간병분로의 접근성이 수월하고요. 그리고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도심공항터미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그리고 조달청 등 전국 규모의 중요 기관들과 도보거리의 개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주변은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갤러리아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이지만 풍부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양재천 그리고 달토공원 그리고 양재 심해해수 가깝게는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도심이지만 쾌적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개포동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매물 가치를 더 끌어올려 줄 만한 어떤 한방이 있어야 돼요. 개발 호재들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달터공원이 조성사업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달터 근린공원 내 무허가 판자촌 달터 마을을 올해 말까지 정비해 푸른 숲으로 가꾼 뒤 양재천 산책로와 연결할 계획이라는 강남구의 발표로 달터 마을 바로 옆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하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삼성동 부지 79,342제곱미터에 현대자동차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역센터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되면 상업, 문화 그리고 관광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3종 일반 주거적인 한전 부지는 일반 상업적으로 종상되고 이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3배 이상 늘어나면 기존보다 연면적을 3배 이상 늘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제2 롯데월드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로 등극하여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해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에 KT,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 등 300여 개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곧 입주를 앞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연구소가 입주 시 약 1만 명의 상주 인원과 협력업체 직원 약 2만 명 그리고 3km 범위의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의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하여 강남구이면서도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과 인접한 본 매물지도 배후지역이라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개포동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삼성 그리고 우면동 쪽 호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갈게요. 언제 준공 완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총 5층 중 상수평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39.98, 그리고 대지가 16.51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거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그리고 정남향 구조고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반복용 CCTV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 에어컨, 그리고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등을 제공하고 고급 내의장대로 시공 예정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 개포동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격 이제 살피러 가야죠.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은 그때는 더 시세 차익이 더 많이 올라갈 텐데요. 지금 현재도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6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월세와 시세 차익의 돈만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8천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7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728만 원의 수익률 10.4%의 아주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개포동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매수에 나서려고 움직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염두에 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용이한 물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꼼꼼히 체크 후 투자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이번엔 이수희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상암동으로 가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4층 방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매물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매물일까요? 투자 포인트 먼저 점검해 주세요, 소장님. 네, 일단은 상암동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4대 성장 거점 중 중심 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복합 개발로 인해서 상권 확대와 그 부대 시설, 편의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는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미디어나 IT 연관 사업들이 속속히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강북의 중심지의 업무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암동입니다. 입지적인 여건,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을지 그 장점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역을 이용하는 게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도보 6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마표대고 또 서강대교 등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 용산,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주요 업무 단지로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상암 상권, 그리고 근처에는 합정 상권과 백령 상권이라 불리는 홍대 상권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또한 굉장히 잘 포진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맞춰졌는데요. 하반부에는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난지도공원,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상암 DMC 내에 복합 쇼핑몰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과 또 강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는 수준 높은 초중고, 그리고 내노라는 명문 대학가 이대, 홍대, 연대 등 내노라는 대학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 수준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개봉하고 있는 어벤져스가 상암동에서 촬영을 할 정도로 입지가 뛰어난 것은 MBC 브랜드 스토어나 영화 박물관, 그리고 DMS 화려한 야경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용산부터 상암 DMC까지 업무타운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여의도까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위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대학가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암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를 어벤져스 영화를 통해 저도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상암 DMC는 물론이고요. 목동 업무단지 있죠. 여의도 업무단지 근처에 있죠. 이렇다 보니까 수요층도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발 소식이 더 들려오나요? 어떻습니까? 네,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의 3대 중심 업무라고 하면 여의도, 강남, 종로를
찝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군데가 더 포함이 돼서 상암 DMC는 완성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문정 법조단계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5대 중심 업무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다가 마포구 중에서도 4대 성장급지의 한 핵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과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방송, 미디어, 첨단 IT 기업 등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쏙쏙 들어 또 지금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직주 근접으로 최적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또 여의도기 때문에 이들이 방송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 IT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집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에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상암 DMC 내에서는 롯데 복합 쇼핑몰을 또 하는데요. 축구장 한 32개, 한 7만 200평 정도 규모로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집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 매물에 미치는 호강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과 목동으로 또 직선으로 연결하는 월드컵 대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암동으로 들어서는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색부터 상암까지 또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업무타운이 많이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충되는 것이 업무타운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남과 동시에 집가 상승의 동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가 또 재추진이 들어가는데요. 7월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 상암 DMC면 유동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롯데 쇼핑몰 그리고 랜드마크가 조성이 된다면 한 4만 명이 더 늘어서 12만 명 정도의 유동 인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자본 유입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집가 상승 올 수밖에 없겠고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또 임대 수익의 또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눈이 너무 높으세요. 웬만해서는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잘 지어지게 될까요? 네, 그래서 디자인 마포구에 걸맞게끔 유명 브랜드 자재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생 브랜드 자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꾸며질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중요한 점이 주방이 또 분리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편리함 그리고 CCTV 설치해서 방범까지 했고요. 또 주차가 또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쪽 도로가 7m이기 때문에 주차 굉장히 용이한 데다가 주차도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포구 상암동 매물 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가 이제 분양가는 2억 5,500이고요. 여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2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액인 3,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하기 때문에 월세는 3천에 85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융자 1억 8천 정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를 놓으셔도 4,500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10% 정도의 수익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생각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거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수요 층이 두텁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 상황은 좀 어때요, 소장님? 진짜 물량이 좀 희귀한 편입니까? 네, 근처에 보시면 지금 상암동, 합정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합정동만 봐도 월세나 전세가 없어서 지금 뭐 나오는 족족 월세가 잘 맞춰지고 전세도 맞춰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상암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무래도 들어올 유입 인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만 명에서 12만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집을 찾을 때는 근처로밖에 찾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노후화 주택보다는 신규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제 건물 받고 가격 받고 이제 수요층도 어느 정도 두텁다. 이제 신비서 갑니다. 혹시 유예 부분은 없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점을 막 얘기를 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 구에 정말 미래 가치가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면서 쭉쭉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가치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또 현장 방문하시면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장 방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2077-6392번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두 번째 매물 상암동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시선을 옮겨서요. 이번에는 강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입니다.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도 3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전용 면적 49.6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인데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호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매물을 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될지 점검해 드릴게요. 수장님,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소액 투자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8.7%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를 자족 도시로 발전시킬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그리고 첨단 업무 단지, 더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 고덕지구, 둔천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가세함으로써 꾸준히 임대 및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 강남 중심지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2017년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재건축 이주 수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8호선을 이용하여서 천호역에서 5호선 그리고 잠실역에서 2호선과 환승이 되어 광화문, 종로 및 강남 지역에 이동이 쉽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도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시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명일 천호 고명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강일중학교, 성덕 여자중학교, 그리고 성덕 배재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명일 여자고등학교 등이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강남 못지않은 학부들이 아주 소로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지 등이 위치하여 도심이지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생활, 주거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또 어떤 것들이 잡고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3구와 비교해 강동구는 아직 개발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요. 현재 국책사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복합단지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지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지구의 그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세계적 가구 유통 기업인 이케아를 비롯해 연구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임차 수요 5만여 명,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지구, 둔천지구 그리고 재건축 사업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예상하는데요.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 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하였고 올해 강동구에서 이주 예정 가구 수는 1,372가구 그리고 강남 3구는 총 11,556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강동구는 강남 4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현재 많은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천호 1구역의 성매매 직결지와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상
36층 그리고 40층 4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문화,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건물이 준공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특징을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3월 준공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런데 왜 분양이냐고 이렇게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건축주께서 직접 임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좀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분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총 5층 중에 3층입니다. 그래서 전용 49.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1.98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11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내장 시공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이제 단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노후화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 상황도 봤습니다. 이제 가격 보러 가야죠. 매매 가격은 어떤지, 임대 가격은 또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먼저요. 네, 매매 가격 아주 저렴합니다. 2억 500만 원이고요. 임대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2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실투자 6,5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64만 원의 수익률 8.7%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마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 수익률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꼭 따져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해드렸고요. 강동구 천호동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눈을 돌리셔야죠. 오늘은 세 가지 매물 천호동 그리고 상암동 여기에 개포동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을 텐데요. 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사실 방송 중에 저희가 말 못다 드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고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